교재 보기 전에 그 2장짜리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볼 게 무슨 회계세요? 원가회계. 그래서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거의 암기예요. 90% 이상.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것도 한 2-3가지 정도 있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자주 내진 않으니까 암기를 잘 하시는 분이 좀 유리는 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시험 볼 때 제조회사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가 물건 만들 때 원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공식 외운 것 중에 매출 총이익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 매출액에서 뭐 뺀다고요? 매출 원가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그러면 싸게 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회사도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지금은 몇 군데 회사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그 물건은 딱 2군데 회사에서만 만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딱 두 군데에서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회사 게 우리 회사 거보다 가격이 더 싸요.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도 좀 더 얇은 거 쓰거든요. 쇠로 관련된 거였었는데 좀 더 얇아요. 예, 근데 가격은 좀 더 싸.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걸로 한다고 원가가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어때요? 비싸. 예, 어디가 잘 팔려요? 예, 싼 게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걸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주안역에 아무리 맛집이어도 비싼 집 들어오면 다 망합니다. 맞죠? 근데 송도나 강남이나 이런 쪽에는 비싼 집이 들어와도 장사가 돼요. 예, 왜냐면 소비하는 사람들의 차이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의 소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좀 은근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도 팔릴 수 있는데 예, 싸야 팔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재무회계 처음에 배웠었죠. 요 재무회계 주목적은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원가회계의 주목적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정보를 보고 뭐 하죠? 가격을 올릴 거냐 떨어뜨릴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인 이유가 뭐냐면 원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전기료 올라가죠. 거기에다 뭐 식용유값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2-3년 전에는 식용유 한 통에 뭐 2-3만 원이었으면 지금 식용유 한 통에 뭐 8만 원, 9만 원? 네, 거의 2-3배가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에 붕어빵 보기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붕어빵 가격이 옛날에는 뭐 3개 1,000원, 5개 1,000원이었는데 웬만한 데 가면 거의 2개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가면 1개 1,000원짜리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가가 그만큼 뭐였죠? 많이 올라갔죠. 어쨌든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하는 주 이유는 내부에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서 보고 요게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에 팔겠다 이런 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건 2장짜리에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떠드는 거는 2장짜리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요 추적 가능성은 뭐냐면 원가 추적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직접비라고 나오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쓰는 거. 요거를 직접비라고 하고요.
간접비라고 나오면 공통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직접 그러면 몇 군데만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재료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라고 나오면 몇 군데만 들어가는 재료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 재료라고 나오면 두 군데 이상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노무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노무비랑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제조경비랑 간접 제조경비. 근데 제조경비는 글씨가 길어서 그냥 경비라고 더 많이 써요. 네, 제조 빼고 그냥 경비 그러면은 제조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찌개랑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만든다라고 칠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김치찌개에다가는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에다가는 뭐 넣어요? 된장 넣어.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 군데만 들어가니까 한 군데. 근데 양쪽에다가 만약에 물 넣고 소금 넣고 뭐 양념 넣고 만약에 양쪽에 같이 들어가,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원가액의 주목적은 뭐냐면 얘 계산하는 거예요. 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 거냐.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직접비는, 얘 또 왜 이래? 직접비는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추장 한 통 썼는데 고추장 한 통에 10,000원이야. 그럼 김치찌개한테 10,000원 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비는 같이 썼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게 원래 원가액의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간접비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비는 내가 썼으니까 아, 이만큼 되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간접비들은 이제 같이 쓰는 게 아니, 같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아파트에서, 수원인가 어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바꿨으니까 관리비에다가 돈 내라고 적어 놨겠죠. 근데 1층에 사는 사람한테도 엘리베이터 바꿨으니까 너 돈 내세요. 1층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 갖고 싸웠죠. 왜냐면 1층은 엘리베이터 일반적으로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네. 나 안 타는데 왜 돈 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간접비라는 건 같이 쓰는 건데 안 쓰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층하고 2층인가? 네. 저층은 엘리베이터 요금 안 내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쓸 일이 없죠, 거의. 네. 근데 돈 내라 그러면은 싸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에 엘리베이터 사용 요금은 안 내요. 네. 그거 내라 그러면 100명 중에 8, 90명은 싸울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안 썼는데 돈 내래. 낼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이 간접비를 얼마나 잘 배부하냐가 중요한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잘못 배부하면 싸움 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잘못 배부하면은 원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액에서 원래 주된 목적은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원가 행태.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냅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고정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더 좋다는 없고 그냥 우리가 변동의 뜻이 뭐죠? 변동? 같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고정의 뜻은 뭐죠? 일정한 것. 그래서 우리 예를 좀 설명드리면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왜냐면 많이 만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노무비가 인건비예요. 예. 그래서 노무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 많이 만들면 인건비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요. 근데 적게 만들면 조금만 나가면 되죠. 예.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0원 들어가요. 그러면 제품 한 개 만들 때 얼마 나가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제품 10개 만들면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골뱅이로 쓸게요. 헷갈리니까. 골뱅이 그러면 단가예요. 그럼 제품 10개 만들면 얼마 나가요? 1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50개 만들면 얼마 나가죠? 50만 원. 그래서 골뱅이 써드리면 뭐라고요? 단가예요. 요거는 하나당 가격. 그러면 50개 만들면 얼마 나가요? 50만 원. 그래도 그 2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10,000원에서 10만 원 됐다가 얼마 됐어요? 50만 원. 그래서 늘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을 거예요. 단위당 변동비의 뜻은 한 개당 금액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10,000원이면 한 개에 얼마죠? 10,000원. 10개에 10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00원. 50개에 50만 원이면 한 개에 얼마죠? 10,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일정해요. 그래서 한 개당 들어가는 금액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료비나 노무비. 왜냐하면 금액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임차료. 임차료가 월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는데 뉴스 혹시 보시다가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보험 해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요 얘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냐 안 좋아지고 있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률도 거기에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어지면 집안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아프면 되잖아요. 막말로 보험은.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외식을 줄입니다. 바깥에서 그 전에 뭐 10번 먹었다 그러면 한 2-3번으로 줄여버려요. 왜냐면 집에서 해 먹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훨씬 더 싸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은 아닌 경우 있어요. 저도 혼자 살아봤지만 혼자 사면 재료 잘못 사면 버리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그 금액도 줄여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고정비를 요즘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게 이제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료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임차료로 해도 되겠다. 임차료가 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죠? 100만 원. 제품 10개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 50개 만들어도 임차료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떻다? 일정하다. 왜냐면 내가 몇 개 만들든 상관없이 나가는 돈은 어때요? 매달 똑같아요. 안 만들어도 1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가게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대요. 커피숍 하다가 가게를 내놓으셨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미치겠대요. 권리금이면 자기가 싸게 해갖고 넘기면 되는데 월세는 집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난리도 아닌 요 시기에 월세를 높게 잡아놔갖고 손님이 왔다가 알아보려고 왔다가 월세 얘기 들으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그러면 몇 개당이라고요? 한 개당이에요. 그래서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임차료가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0개 만드는데 100만 원이니까 한 개로 봤을 땐 얼마죠? 10만 원. 그 다음에 50개 만드는데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봤을 때 얼마예요? 2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얘기하는 싸게 많이 파세요라고 얘기하죠. 맞죠? 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고정비가 줄어들어요. 하나당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그러면은 하나 파는 것보다는 50개 파는 게 훨씬 더 어떻죠? 유리하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골목 식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막 솔루션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이거 가격 얼마로 할 거냐. 예, 그래갖고 금액을 적게 얘기하면은 잘했다고. 그래서 초반에 손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예,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식당 보면 저도 이렇게 식당 가서 맛있게 먹어갖고 뭐 매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외식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한 두세 달 후에 기억나서 가보면 없어진 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왜냐면 대부분 다 길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금방 문 닫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갖고 아, 요 집 괜찮았었어. 그래서 두 달 후에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가보면 간판이 없더라고요. 특히 신도시들이 그런 게 되게 빠르더라고요. 왜냐면 월세가 또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라고 두 장짜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습니다. 준변동비는 뭐냐면 완전한 변동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합원가라고 하는데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 거. 그래서 얘네는 요게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본요금. 그래서 기본요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택시비,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요런 것들 기본요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내가 안 써도 딱 타기만 하면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요금 넘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고정비고 그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니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준 변동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 요거는 이제 일정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장짜리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계단형. 중고정비를 다른 말로 계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그래프로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고정비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고정비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명당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해요. 네, 일명 반장님. 네, 근데 만약에 반장님의 월급이 300만 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직원이 20명이 됐어. 그러면 몇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600. 근데 이거를 왜 준고정비라고 하냐면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무조건 3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명부터 10명까지는 300, 11명부터 20명까지는 얼마예요? 600. 이런 식으로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고정비라 그래요? 준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를 이런 걸로 내실 때가 있습니다. 뭘로 내시냐면은 그래프로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요. 어디 갔냐? 이렇게 상승 곡선 있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무슨 곡선이요? 상승 곡선. 요게 변동비예요. 왜냐면 변동비는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승 곡선이 변동비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요게 고정비입니다. 왜냐면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정하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 그러냐면 요 일정한 게 기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리고 상승하는 게 요게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고정비를 계단형이라 그랬는데 왜 계단형이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계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명부터 10명까지는 300만 원이라 그랬죠. 여기 300만 원만 10명까지 주면 되고, 근데 11명부터 20명까지는 얼마 줘야 되죠? 600. 그 다음에 21명부터 30명까지는 얼마 줘야 돼요? 900. 이렇게 그 계단처럼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 그래요? 계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프로도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뭐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동비.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얘는 변동비. 요거는 무슨 비라고요? 고정비. 그 다음에 요거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요거는 중고정비. 그래서 중고정비를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두 가지만 보고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랑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요건 쪽지 시험 안 보는데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합쳤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초원가가 재료비하고 노무비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왜 재료비하고 노무비냐면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요거예요. 재료 있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그래서 요거를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라고 해? 무슨 원가라고 표현해요? 기본원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식당 사장님들이 사람을 못 구한다라고 나오는데, 전 솔직히 요리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쿠우 가서 초밥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거기에서 초밥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노후에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원래 몸 자체가 몸 쓰는 쪽에 맞춰져 있지도 않거니와 이게 하루 종일 서서 뭔가 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을 좀 해봤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말 그대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려면 일단 그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물건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전기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기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 잡다한 돈들을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그래서 양념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써야 된다거나 전기가 들어간다거나 물이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돈들을 뭐라 그러세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좀 볼게요. 336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가회계의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원가회계의 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재무제표 작성의 필요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제조회사에서 작성하는 걸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원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만 뭐를 구할 수 있죠?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할 수 있죠. 원가 모르면 손익 계산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가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만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2번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당연한 거죠. 원가회계니까 원가 관리하기 위해서 원가회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A라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0,000원에 들어오고 있어. 근데 다른 회사 알아봤더니 다른 회사는 8,000원에 들어온대. 그러면 이거 계속 써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하고 이제 동갑인 애가 저거 담당이었거든요. 원가 계산하는 거. 근데 되게 힘들어 했어요. 뭐 저 그만두고 나중에 걔도 그만두긴 했는데 뭘 힘들어 했냐면 회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이익 창출을 했냐면 매출액이 높을 때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줄어들면 원가를 줄이는 방식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방식을 썼냐면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물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원에 들어와. 근데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100원에 주던 회사한테 가갖고 이거 95원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익 창출을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거 담당자들은 미칠라 그래요. 왜냐면 뭐 2,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건 거래처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갖고 원가 내려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그 회사들도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면 무조건 적자야. 그러면은요. 손 놓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거 담당자들이 그 가격에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 가격에 납품 자체가 힘드니까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맨날 술 먹을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미치겠다고. 왜냐면 위에서는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도 더 이상 못 깎아주겠다라고 하고. 이게 어쨌든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하청업체를 이렇게 좀 해갖고 이익 창출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이익 보는 회사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죠. 원가 정보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사장님들이 아니면 이제 위에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할 때에도 이 원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 계속 이 물건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주업체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둘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결정할 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가 정보예요. 왜냐면 요즘에 계속 뭐 가스비니 전기요금이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입니다. 왜냐면 목욕탕에서 가스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목욕탕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뉴스에 요즘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손님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국가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을 많이 떼면 월세를 올리면 된대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어요. 그 얘기가 무조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못 올려요. 왜냐하면 집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됩니다. 막말로. 지금 현재는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0.5인분 파는 중국집이 있대요. 0.5인분만 팔아요. 1인분 만들어 달라 그래도 꽃배기는 없대요. 자기네는. 무조건 뭐 탕수육이든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0.5인분씩만 팔아요. 근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대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짜장면만 해도 6,000원, 7,0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양은 좀 적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때울 정도의 양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을 올릴 생각만 했는데 그분은 이제 가격을 뭐 할 생각을 한 거예요? 떨어뜨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뉴스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결정할 때에도 원가가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요런 건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거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팔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에 팔 건지 결정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원가가 중요하잖아요. 원가가 싸면 싸게 팔 수 있지만 원가가 비싸면 어때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좀 전에 짜장면 얘기했지만 어떤 짜장면집 갔더니 가격이 싸. 그러면 그 안에서 고기 찾기는 힘듭니다. 맞죠? 왜냐면 고기까지 넣으면 그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막 그 뭐냐 트러플 오일부터 해갖고 막 이것저것 넣어서 비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원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액이 결정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 그래서 올해 저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올해 경기가 어쨌든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조조정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위험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이잖아요. 2월 이제 중순입니다. 아마 한 4, 5월 되면은 곡소리 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올라감으로 해서 이자 때문에 소비가 안 되잖아요. 전 그게 제일 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신도시 가보면 음식점들 많잖아요. 음식점 가보면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도시들이 소비력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자 내느라 힘들다 보니까 외식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나가긴 하지만 세 발에 피더라고요. 어떤 분 한 달 이자만 500 나간대요. 원금 포함이긴 하지만. 근데 많이 빌리긴 했어요. 많이 빌리긴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 400에서 500 정도 냈대요. 이자를 원금 포함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아파트 팔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한 원가가 사용돼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33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료비, 요걸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고 노무비는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제조경비예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왜 세 가지로 나누냐면은 제조회사의 대부분은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얼마냐,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냐. 요게 이제 제조회사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 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재료비도 올라가고 있고 노무비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는데 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조회사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에 솔직히 저도 안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 생산직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분들을 많이 쓴대요. 외국인 분들. 그전에도 많이 썼지만. 요즘에 이런 회사도 있대요. 한국인이
생산 파트에 들어갔는데 반장님이 외국인이고 직원이 한국인이야. 네, 이런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봤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저도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느낀 게 뭐였냐면, 과거에는 일자리 들어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 얼마예요 였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월급 얼마예요가 좀 후순위예요. 요즘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9 to 6, 9 to 6. 네. 왜냐면 요즘 분들이 원하는 거는 워라벨이잖아요. 일명 저녁이 있는 삶.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알바구 식당에서 서빙 구하는데 300만 원 줘도 안 팔려요 이런 댓글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서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서빙밖에. 네, 왜냐면 이력서에 써봤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돈을 좀 더 적게 받더라도 미래하고 연관된 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댓글들도 많아요. 네, 왜냐면 옛날하고는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사장님들도 고민을 해야지 그냥 옛날처럼 그냥 돈 많이 주니까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런 건 이제 안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소기업에서도 뭐 어느 정도 돈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근데 옛날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또 제 장담하는데 200만 원짜리 스타벅스 알바랑 300만 원 주는 개인 커피숍 알바랑 어디 갈래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더 많다니까요. 당장 급하신 분이야 300만 원으로 가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급한 게 아니야 그러면 스타벅스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지금 흐름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원가의 3요소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참고로 저희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338페이지 보시면 저기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추적 가능성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직접비하고 무슨 비요? 간접비. 그래서 왜 직접비라고 하냐면은요,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 간접비는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요 간접비가 많이 나오는데, 간접비는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배분가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요걸로 나눠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뜻이 뭐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썼으면 돈 내라. 그럼 내잖아요. 네. 최근에 가스요금 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난리인데 다 냅니다. 맞죠? 왜 내요? 쓴 만큼 나온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그 상황이었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년 12월하고 올해 12월하고 쓴 금액이 쓴 양은 비슷하거든요. 네. 거기 고지서 보면은 쓴 양 나오잖아요. 쓴 양은 비슷한데 금액은 달라요. 작년에 12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18만 원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조만간 1월 달에 쓴 거 나올 건데 솔직히 안 남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1월 달에 항상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거의 20만 원 후반대나 30만 원 초반대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꼬맹이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트는 경우는 있긴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내요? 인과관계라고 그냥 생각은 하잖아요. 왜냐면 오른 건 알고 있었잖아요.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얼마 나왔다 그랬더라? 오래된 아파트인데 120만 원 나왔대요. 그러니까 가스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근데 그전에는 한 7, 80만 원 나왔는데,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구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난방을 했을 때 가둬두는 게 약하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래갖고 자기 고민 중이라고 이사 갈까. 근데 중요한 건 서울 사는데 아무리 뭐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긴 하지만 서울 집값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아직도 비싸긴 하니까. 그래도 요 인과관계도 한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다음 중 다음 배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찾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계로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인과관계. 그래서 그리고 배부 기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인과관계랑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연관성.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뭐 나오냐면 만약에 복리후생 요런 거 만약에 나눌 거야. 그러면 요런 거는 이걸로 나누는 게 좋겠죠. 직원수. 왜냐면 복지라는 거는 직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직원수가 많으면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을 것이고 직원수가 적어도 어때요? 그러면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적겠죠. 아니면 뭐 식당. 식당도 직원수입니다. 맞죠?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식당 면적. 면적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식당이라는 거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연관관계를 좀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요걸로 나누면은 싸움이 덜 나겠다. 그런 걸로 이제 배부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뒤에 거 볼게요.